오늘 극과 극이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하고 여론조사인데 리얼미터가 자 이념 성향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드리면 보수가 보정 전에 응답자 보수가 293명, 진보가 177명이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미리 이거 밑자락을 좀 깔아드리면 자동 응답이라 그런 거예요. 상담원이 물어봤을 때 내가 나이 안 속일 수 있잖아요. 기계가 물어보니까 70대인데 나 10대, 20대라고 할 수도 있어서 이게 과표집되는 거예요. 야야야 60대 70대라고 하면은 차 타고 안 받으니까 20대라고 해라 30대라고 해라 이런 짓거리를 기계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응답 여론조사의 맹점이 저겁니다. 293명 대 177명이면 120명이 많잖아. 12%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건 못 이기지. 그리고 중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중도가 제일 많죠. 464명. 거의 과반 가까운 숫자가 중도라고 말하고 있는. 네, 그렇게 됩니다. 신경 끄셔도 되고요. 그래서 리얼미터에 나온 여론조사는 그냥 스킵해도 되는데 언급하지 않고 그림으로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정권교체 여론하고 다음에 뭐 탄핵 심판에 대한 국민 여론하고 그 다음에 뭐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여론이 훨씬 더 높아요. 12% 보수 과표집인데. 기기가 물어보니까 저런 식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 오, 같네요 지금. 자, 그러니까 요게 일희일비해버리면 결국 그 진영이 지는 거예요. 야, 리얼미터 봤더니 막 탄핵 반대율이 올라가더라. 난 김현태도 그러는 거라고 보거든요. 여론 보니까 윤석열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윤석열한테 유리한 증언 좀 해줘. 윤석열 돌아오면 너 진급한다 별로. 이렇게 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건 지능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거 아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저 숫자가 간당간당해 보이는 숫자를 그냥 10% 올리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저쪽 10% 깎으면 돼요. 대략 느낌은 그렇고. 자, 여론조사 꽃으로 가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정상적으로 하면 이건 지금 김어준 공시장장이 똑똑하고 영리한 게 뭐냐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아니죠.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에서 자동응답을 빼버렸어요. 사람이 물어보는 걸로만 바꿨다고 돈 엄청 더 많이 들거든. 여러분 여론조사 꼭 구독하시고요. 자, 민주당 49.5, 국민의힘 30.4. 여긴 거의 20%포인트 차이 나는데 저 그래프를 보시면 민주당은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확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5점. 사실 5점 몇 %가 일주일에 빠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동안의 여론조사의 그 표본들이 많이 오염돼 있었을 수 있다. 심지어 꽃조차도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공정 같은 데서 막 여론조사 막 50 넘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니 자기 취임 내내 50%를 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50%를 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실제로 지금 여론이 정상화되는 거고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맹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허위 응답이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계한테 거짓말하는 거,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게 죄책감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계한테 연락이 오면 그냥 마음 놓고 아무거나 눌러버리는 거죠. 자기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론조사 얘기할 때 야, 국민의힘이 올랐다, 윤석열 지지율 올랐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이념 성향이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자, 그다음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노상원 수첩 내용이 실행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행됐을 것이다 62.4,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30.6. 2배 이상 높죠. 실제로는 이번 내란에 관련해서 형사재판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퉈야 돼요. 당연하죠. 저는 저거 노상원 수첩이 아니고 그 주문 내역 받아 적은 걸로 저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보여요. 예. 고객님의 주문대로. 고객님 이번에는 어떻게 요리해 드릴까요? 하니까 백령도에 가서 어디로 쏘고 잠자고 있을 때 화학무기 좀 이렇게 봐요. 노상원의 순수한 그 정리 내용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이상민 단전 단수 지시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이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68.6. 이상민 이제 곧 구속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단전 지시가 없었을 것이다. 23.4. 이상민은 지금 어떻게 보면 김용현과 똑같은 정도의 중보를 받아야 돼요. 장관들, 최상목, 이상민, 김용현, 윤석열은 내란 수기급이에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때부터 너무 심했어요 이상민. 네.
자, 다음 최상목 계엄 조치 사항 담긴 쪽지를 보지도 않았고 실행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최대행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64.3, 사실일 것이다 26.7.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30도 안 나오네요. 최상목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당시 윤석열로부터 온 6통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 재촉 내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포 지시는 사실일 것이다 69.3, 체포 지시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26.7. 이렇게 압도적이네요. 지금 이분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런 측면이 있어. 정상적 국민이라면 윤석열을 찍었든 안 찍었든 대구 경북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더라도 내라는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라는 동조하면 안 돼요. 최소한. 자, 그다음 윤석열 군통수권자 복귀에 대해서 끔찍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자 군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반대 67.7, 찬성 30.3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여론조사 것이고요. 아까 어떤 분이 댓글창에 쓰여 있는 건 문득 기억이 나는데요. 윤석열이 다시 돌아와서 계엄령을 해도 군인들이 안 따른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왜? 혁명하복? 아니 그런 차원보다 내란의 면죄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영구집권 해버리면 처벌할 방법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한테 유리한 조건 해준 사람 어떻게든지 빼주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소리야. 상식적인 판단은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윤석열 내란을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지. 자, 어쨌건 지금 뭐 국민의힘이 탄핵이 기각되면이에요. 인용이 아니고 기각되면 대국민 사과하겠다 이 보도가 나왔었죠. 기각되면 대국민 사과면 인용되면 전부 다 사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각되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웃기기도 하고. 그렇죠. 기각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기각되면 기각 안 잘했다는 되면 건데. 죽이러 오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자, 일요일 날 그 사무총장하고 원내대표하고 수석 최고위원이 돌아가면서 기자회견 하거든요. 어제는 김민석 최고였는데 어제 한 말 중에 헤드라인은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은 정광훈 이중대다. 만년 야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예상합니다. 만약에요. 윤석열 저렇게 끝나고 박근혜 저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잘해버려. 민주당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있어. 아이, 그렇게 고통 주지 말고 위헌정당으로 해산해 줍시다 중간에. 그러게. 계속 그렇게 고통 주면 됩니까? 사람이 인도적이질 않아. 한 내년쯤 해가지고 위헌정당 해산 딱 시키고 내가 잘못했다. 안락사 시키는 걸로 합시다. 저는요,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면 질색팔색하는 사람인데 김상욱은 한 번 더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울산시당위원장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까지는 했는데 국민의힘은 병들었다. 김문수 같은 사람만 대접받는다. 탄핵 기각되면 나라가 망한다. 원죄 정당은 정권 재창출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정상인 거죠. 왜냐면 지금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야 니네가 어떻게 후보를 낼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지금 똑같은 그보다 더한 상황이 왔는데 국민의힘의 그 대권 주자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후보를 낼 수 없는 정당 아닙니까 사실은? 쟤네들이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런 거야. 국민의힘도 이 길이 아닌데 그렇죠. 뒤에서 그구들이 막 미니까 가면서 그냥 소리는 치는데 돌아가고 싶을 거야. 근데 너무 멀리 와버렸어. 지금. 그런 것도 있고 더 나가면 또 큰일 날 애들이 많아. 저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집권을 하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세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 했는데 니들 뭐 했냐 소리 그렇죠. 들으면 안 더 되니까. 세게 가야죠. 세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효능감 느끼면 돼요. 국민들이. 저쪽은 효능감 안 느껴도 돼요. 민주당 전체 지지층이 정권 바꿔놨더니 잘하더라 하면 다시 이 양반들이 나오고 해갖고 이따가 나올 무승찬 의원이 한 수년 후에는 대통령 후보로 나와갖고 당선되고 막 이런 시절도 가야지. 좋아하시네. 그래서 민주당이 좀 건방진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정치를 잘 해서 민주당이 어떤 그 스웨덴 모델처럼 스웨덴이 40년 동안 한 정당이 집권하면서 복지국가 만든 거예요. 일본도 아니 일본은 복지 수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일본은 디지털화가 너무 늦어갖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사실은 일본처럼 가다가 일본과 한국이 갈린 게 그 부분에서 갈린 거죠, 사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어쨌건 만년 야당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분 고생하셨고요. 이 몸
나가시고요. 임원 등장. 자, 마차님도 나가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